자요, 퇴비, 유기질비로 미생물의 역할을 볼게요. 여러분이 주고 있는 유기질비로나 퇴비를 주면요, 토양에 있는 미생물이 먹어요. 그걸 먹은 다음에 토양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밑에 있는 뿌리가 잘 크게 만들어요. 양파면 양파가 잘 크게 만들어줘요. 왜? 미생물은요, 탄수화물을 먹어요. 탄수화물을 먹기 때문에 내가 뭘 배양하거나 미생물을 키울 때는 당밀을 넣어요. 당밀이 탄수화물이에요. 유기질도 탄수화물이에요. 퇴비도 탄수화물이에요. 유기질비료도 탄수화물이에요. 이걸 주면 미생물이 먹어요. 먹은 다음에 화장실을 가요. 그 화장실에서 싼 오줌하고 똥이 토양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토양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부드러워져요. 그러면 보수성도 좋아져요. 뿌리도 호흡을 잘해요. 요 사이사이는 미생물이 살고 있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유기질비라고 퇴비는 토양 좋게 하는 거예요. 화학비료예요. 화학비료는요, 12개예요, 비료. 비료에다 넣는 게 12개예요. 반으로 딱 나눠요. 어떻게 나누느냐? 많이 있는 거 6개는 다량요소, 적게 있는 6개는 미량요소. 근데 기능이 다 달라요. 질소를 주면 잘 커요. 인산을 주면 에너지예요. 가리를 주면 단단해져요. 칼슘을 주면 저장성이 좋아져요. 마그네슘을 주면 당도가 좋아져요. 이야, 단감 농사할 땐 최고로구만. 황을 주면 색깔이 이뻐져요. 그러면 양파가 색깔도 좋고 저장성도 길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칼슘하고 황이 들어있는 비료를 쓰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 중에서도 칼슘 유황 비료는 가격이 싸요. 다른 것보다. 그리고 아마 이쪽에는 예전에요, 제가 저게 남해화학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남해화학이 농협 회사잖아요. 그래서 농협 회장님하고 여기 조합장님하고 뭔가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좀 싸게 해준다는 얘기 들었는데 모르겠네, 지금요. 저게 되게 싸요. 예전에는 4, 5천 원밖에 안 했어요. 코로나 이후에는 조금 비싸졌지만 싼 거예요. 그런 거로구나. 질소는요, 잘 크게 만들어요. 무조건 잘 커요. 이것이 병이 없을 때 질소로 요소를 주는 건 상관이 없지만 병이 막 많을 때에 그때 요소 주면 작살납니다. 예를 들어서 3, 4, 5월 달에 고추 농사하는 사람이 요소 비료 주는 건 그건 괜찮아요. 왜? 그때는 병이 없어요. 탄저병이 없어요. 없으니까 고추가 잘 커요. 근데 7월 달, 8월 달, 9월 달에는 탄저병이 되게 많이 와요. 그때 요소 비료 주면 작살납니다. 그냥 탄저병 걸려요, 이건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 비료에 대한 것도 성질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비료를 살 때는 질소가 얼마 들어갔어? 가리가 얼마 있어? 황이 있는 거야? 칼슘이 있는 거야? 다 꼼꼼하게 살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같은 돈을 주고 사더라도 손해보지 않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데 제가 찾으려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또, 그래서 내가 안 하는데요. 요거는요, 대학 교과서에 있는 거를 막 줄인 거예요. 질소는 크게, 가리는 단단하게. 그래서 NK비료가 나온 거예요. 질소가 많은 NK비료는 잘 크는 NK비료. 가리가 많은 NK비료는 잘 안 크는 NK비료. 칼슘은 연면 시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양파인 경우에는 연면 시비할 의미가 없어요. 왜? 안에 있는 거, 밑에 있는 땅 속에 있는 걸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칼슘을 양파인 경우에는 연면 시비는 칼슘이 필요 없고 토양으로 줘야 돼요. 토양으로. 그러나 파는 칼슘 줘도 돼요. 파는 토양으로 주는 것보다 연면 시비가 나아요. 단감 연면 시비해야 돼요. 마늘 토양으로 줘야 돼요. 왜?
그 간은 필요한 데다 줘야 돼요. 마그네슘을 주면 당도가 좋아져요. 당도에 도움돼요. 풍소를 주면 열매가 구근이 이뻐져요. 아, 그런데 보면은 비료가요 이랬어요. 처음에 만든 거는 돌가루로 만들었어요. 돌가루. 효과가 없어요. 열을 가했어요. 열을 가하니까 그걸 구용성이라고 해요. 뭐냐면 용성인비, 폐화석, 규산질비로 요건 열을 가한 거예요. 쬐끔 녹아요. 잘 안 녹아요. 그러면 효과가 느려요. 그래서 화학 반응을 시켰어요. 조금 잘 녹아요. 그 다음에 더 정밀한 반응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수용성으로 만든 걸 사종복합비료라고 하고 10kg에 5만 원 이상이에요. 20kg에 1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런데 수용성, 가용성, 구용성으로 합친 건 이종복합비료예요. 요거는 20kg에 2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러면 돌멩이로 만든 거. 돌멩이로 만든 건 더 싸야 되겠죠. 어떤 게 있을까? 이거예요. 맥반석, 천매암, 운모류. 이건 그냥 돌멩이에요. 옛날에 농업인들이 장사꾼한테 속아서 정말 돈 많이 뺏긴 게 이거예요. 천매암, 맥반석, 운모. 한 20년 전에 다 썼죠, 이거. 저한테 물어봐요. 교수님, 맥반석 10포대 하고요, 천매암 10포대 하고요, 운모도 한 두세 포대 샀는데요. 이거요, 몇 년 있으면 효과가 나타나요?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요, 한 300년 있으면 효과가 나타날 것 같은데요. 안 녹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료가 막 효과 좋은 거라고 막 자랑하면 간단해요, 설명이. 숟가락으로 딱 떠서 컵에다 놓고 물 넣은 다음에 탁탁 탔어요. 금방 녹아요. 그건 효과가 빨라요. 탔는데도 안 녹아요. 효과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종복합비료가 요게 잘 녹으니까 효과가 빨라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어떤 비료 쓰세요? 그걸 저는 딱 알아요. 왜? 고추 농사를 짓는데 사종복합비료 쓴다. 그 사람은 300평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에요. 그거 못 벌면 바보예요. 이종복합비료 쓴다. 3,400만 원밖에 못 벌어요. 왜? 사종복합비료는 비료를 주면 금방 자라기도 하고 금방 단단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탄저병이 없을 때는 막 잘 크게 만들었다가 지금 막 더워지고 장마 가지고 막 너무너무 더워 막 탄저병이 많아져. 그러면 탄저병에 강한 비료로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늘해지면 질소를 많이 줘버려요. 그런 것처럼 달라요. 다르구나. 왜 다를까? 요거 외국 대학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무슨 말이냐? 양파든 파든 단감이든 보통 300평당 하루에 물이 1톤이 날아가요. 1톤이 날아가면 물이 1톤이 빨려 들어가요. 빨아먹어요. 토양에 있는 물 1톤을 먹어요. 그때 물에 녹아 있는 것만 흡수가 돼요. 안 녹은 건 흡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에 잘 녹느냐 안 녹느냐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퇴비하고 유기질비료하고 미생물하고 화학비료는 균형을 맞춰야 돼요. 왜? 토양도 좋고 양분도 잘 주면 그게 가장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요, 퇴비는 유기물이 30%예요. 유기질비료는 60%예요. 요게 미생물이 먹어서 토양을 좋게 해요. 30%, 60%. 유기질비료가 2배네. 그래서 가격이 2배예요. 퇴비는 5,000원, 유기질비료는 10,000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양이 2배 있어서 많은 거예요. 2배. 그래서 가격이 2배예요. 그냥 2배가 아니에요. 함량이 2배니까 2배예요. 그런데 화학비료는 유기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토양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대신에 퇴비하고 유기질비료는
영양분은 조금 있어요. 화학비료는 아주 많아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가장 잘 짓는 사람은 퇴비도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많이 줘봐야 못 먹어요. 너무 많이 주면 배 터져요. 다시 말하면 진흥청이나 대학 교수들이 연구해 보니까 300평에 퇴비는 얼마 줘야 가장 잘 먹어? 그러니까요. 그저 한 50포대예요. 50포대. 100포대 주면 나머지 50포대는 못 먹는 거예요. 줘봐야 효과 없어요. 양파는 염분에 강해요. 그래서 괜찮지만, 많이 줘도 괜찮지만 다른 작물에는 오이 같은 데 많이 줬다가 오히려 생산량이 떨어져요. 양파는 염분에 강하기 때문에 퇴비를 많이 주더라도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돈이 아깝다는 거예요. 자, 유기질비로 있어요. 유기질비로. 그렇기 때문에 잘 균형 있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비료는요, NPK가 다 표기돼 있어요. NPK가 얼마 있어요. 근데 퇴비에는 NPK 표기 안 해요. 보세요. 퇴비는 유기물 30%, 미생물이 먹는 유기물 30%만 표기돼 있지 NPK 표시 없어요. 없어요. 미생물 비료에도 NPK 표시 없어요. 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퇴비를 많이 주면 더 잘 자랄 거라 생각하는 거는 완전히 멍텅구리거든요. 왜? 아예 정할 때 NPK를 표기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는요. 이거는 퇴비는 그런 용도가 아니야. 유기물만 표시해. 유기물은 요거는 미생물이 먹을 거잖아. 먹을 거니까 저것만 표시하고 다른 건 쓰지 마.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복잡해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 뿌리하고 잎하고 열매는 서로 조화를 이룬다. 그래도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저희 다닐 때는 안 배웠어요. 여러분도 안 배웠을 거예요. 그러나 젊은 사람, 앞에 있는 젊은 사람 배웠어요. 중학교 때 뭐라고 배운지 아세요? 중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워요. 중학교 때. 중학교 1학년 시험 문제 나와요. 뭐냐? 뿌리에서는 물관이라는 것을 통해서 영양분이 가고 탄수화물은 뿌리를 통해서 내려온다. 이거 중학교 때 나오는 거예요. 중학교 때. 예? 하여튼 뿌리에서는 뭔가 올라가고 잎에서 만든 건 뿌리한테 주는 거로구나. 뭐가 주는 거야? 뿌리가 올라가는 건 양분, 잎에서 주는 건 뭐 탄수화물. 야, 그때 올라가는 관이 뭐야? 올라가는 건 물관, 내려오는 건 체관. 이거예요. 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유기질비로 퇴비 미생물을 잘 주면 뿌리가 튼튼해지면 올라가는 게 잘 올라가는 거예요. 잘 올라가면 올라간 것만큼 내가 받아 먹어요. 예. 서로가 교환하는 거예요. 요거는요, 완전히 올라가는 길과 내려오는 길이 달라요. 여러분 차 운전할 때 우측 통행해야지 좌측 통행하면 사고 나요. 그거 없어요. 여기는 관이 달라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거 진짜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건가? 그때 중학교 1학년의 시험 문제가 이거예요. 물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뿌리가 흡수한 물과 양분이 이동 통로이다. 체관, 내려오는 것의 의미는 뭘까? 광합성으로 만든 걸 양분의 이동 통로이다. 아, 그렇기 때문에 뿌리 좋게 하는 것하고 이파리 좋게 하는 거는 정말로 중요한 거로구나. 정말로 중요한 거로구나. 아, 그러니까 양분은 올라가고 탄수화물은 내려가네. 그래서 뿌리 작물들은 대부분 다 탄수화물, 전분이 많습니다. 전분이 탄수화물이에요. 뚱딴지, 감자, 고구마, 카사바. 양파는 향신료죠. 그렇기 때문에 뿌리하고 잎하고 열매의 조화가 잘 이루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화학비료만 잘 줬어요. 화학비료도 아무거나 주지 않고 NPK를 잘 맞춰서 영양분을 12개를 잘 줬어요. 그러면 뿌리를 통해서 물관을 통해서 이파리한테 가요. 그 100개를 줬어요. 그러면 이파리가 뿌리한테 100개를 줘요. 아, 100개를 주는 거예요. 100개를. 그런데
그런데 미생물은 어떨까? 미생물은 이런 거예요. 미생물은요, 퇴비나 유기질비료도 먹지만 탄수화물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뿌리 근처에 막 미생물이 바글바글해요. 그런 다음에 이파리가 만들어서 주는 탄수화물을 먹어요. 먹은 다음 대사물질을 내놔요. 요 대사물질은 영양분을 잘 공급하게 해줘요. 흡수하게 해줘요. 그래서 뿌리하고 미생물은 공생합니다. 잔디밭처럼 뿌리가 많은 곳에는요, 미생물이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내가 잔디를 싹 없애버리면요, 미생물이 아무것도 없어져요. 야, 그러니까 내가 퇴비나 유기질비료 줄 때도 미생물을 생각해야 되는 거구나. 센터 미생물도 이런 거 쓰면 되게 좋은 거구나. 그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요,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이거예요. 퇴비도 너무 많이 줄 필요 없어요. 줄 만큼만 주면 돼요. 그래서 미생물만 잘 키우면 돼요. 화학비료도 질소 많이 줘야 될까, 가리 많이 줘야 될까를 꼼꼼하게 잘 따져가지고 넣고 센터 미생물도 쓰게 되면 원래 먹어야 될 것보다 플러스 알파를 먹어요. 그러면 내려주는 것도 플러스 알파를 줘요. 그러니까 알이 굵어지는 거예요. 튼튼해지고 품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농사 짓는 사람을 보면 이거예요. 모든 건 다 뿌리 기준으로 봐요. 채소, 과채료, 양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수확하면 수확해버려요. 다 캐버려요. 그 다음에 농사 지을 때는 퇴비도 넣고, 유기질비료 넣고, 화학비료 넣고, 로타리를 쳐요. 토양을 다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올해는 퇴비도 좋은 거 잘 쓰고, 화학비료도 잘 쓰고, 모든 걸 잘 쓰면 농사가 잘 돼요. 그러다가 내년에 농사 지을 때는 똥냄새 나는 퇴비 썼어요. 화학비료도 무슨 다른 사람 말 듣고 썼어요. 여러분은 항상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채소 농사나 요거 농사 짓는 사람은 퇴비도 잘 써야 되고 화학비료도 잘 써야 돼요. 그러나 단감이나 사과나 배처럼 뿌리가 깊게 들어가는 이것은 비료 잘 못 써도 돼요. 왜? 퇴비 져서 로타리도 안 쳐요. 그러니까 토양도 잘 안 바뀌어요. 3월 달에 먹을 밥을 그 전 11월 달, 12월 달에 줘요. 빨아먹는 것도 되게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단감 농사 짓는 사람은 이래도 돼요. 3년에 한 번 퇴비 줘도 돼요. 화학비료 그렇게 막 신경 안 써도 괜찮아요. 내 밭이 만약에 기름진 밭이라면, 좋은 밭이라면 비료 주는 거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전정이나 잘하고 이런 것만 더 잘하면 그게 더 중요해요. 그렇지만 채소 종류 한 번 수확을 해서 다 없애버린 다음에 다시 로타리 치는 농사는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예. 매년 달라지는 거예요.